농담진담 오늘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논의 생태계, 논 생태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맞나요? 네.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미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방송 해보신 것처럼 잘하시네요. 네. 방송은 가끔 합니다. 예. 자, 오늘은 논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네. 그 전에 활동하시는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조합은 생긴 건 만 4년이 안 됐습니다. 19년 11월 달에 인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활동은 한살림이라고 하는 생협이죠. 생활협동조합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활동 경력으로 따지면 15년, 16년 차 되시는 꽤 분들이 오래되셨네요.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2008년에 창원에 있는 남사라 습지 당사국 총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는 4대 강을 막아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었지만 생협들 중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륙 습지 중에서 가장 넓은 습지는 논이었다. 그러니 논 안에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해서 인공 습지지만 습지로서 인정을 받아보자라는 의견에 친환경 논지에 있는 생태계 조사를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시작이 인정을 됐습니다. 받았나요? 그때 당시 가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행을 해야 가결이라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얘기. 그쵸. 거죠. 이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2014년에 유엔에서 진행했던 생물 다양성 총회가 우리나라 평창에서 있었죠. 그때 이제 유엔에서마저도 저희 논을 습지로 인정해 습지로 인정했다. 네. 어우, 큰 성과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은 습지로 인정하지 않죠. 아, 그래요? 농지니까요. 농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는 땅. 이게 이제 습지 이게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정의되어 있나 보죠? 거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세계가 보는 관점의 습지와 우리가 보는 습지의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 네. 세계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바뀌면 좋습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논을 조사를 해보니까 논은 습지가 아니었던 땅은 논으로 되살릴 수가 없어요. 습지였기 때문에 논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원래 때문에 근본이 논이어야 된다. 아니 된다. 습지여야 한다. 습지였기 때문에 논도 가능했다. 그러니 논도 습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나눠보고요. 지금 저기 논살림 협동조합 소개하시다가 갑자기 쭉 나오셨네요. 역시 몇 분이 일하세요 여기서? 처음에 2019년에 창립했을 때는 10명이 창립 멤버가였었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13분입니다. 13분이 그러면 협동조합의 멤버란 얘기는 조합원이 13분이시라는 네, 조합원은 13분이고요. 활동조합원이라 해서 그냥 저희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 강의를 맡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시는 그냥 활동회원만 19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32분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후원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듣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네. 바라고요.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식이란 쌀. 그렇죠. 우리의 주식은 당연히 쌀이죠. 그래서 쌀을 먹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성인까지 이제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시도로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곳에서 농촌에 있는 환경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논습
습지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조사하고 있고요. 예. 한때는 이제 뭐 왕우렁이가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 이상이 없음을 알리기 위한 조사. 그래서 이렇게 연구 조사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예. 예, 연구 조사하는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네, 그래서 체험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 예,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농촌에 체험을 왔는데 그냥 그 전에는 정말 경작을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힐링도 하고 거기서 느끼고 뭔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서 농촌에 있는 생태계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체험 같이 프로그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도시 농업까지 이제 따지면 4개인데 도시 농업은 저는 이제 그냥 일부분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 농업에서 습지 농업이 그동안 전혀 예. 네, 없다가 아주 소량이 있다가 어제도 도봉구에 있는 무수골이라고 하는 논이 있어요. 2,000평 정도 되는 7개의 다랑이 논이 있는데 거기에 모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요즘은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쁘실 철이네요. 요즘 모내기 철이라서. 네, 저희는 농부들하고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벽시 뿌릴 때는 같이 벽시 뿌리고요. 아, 예. 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벽시 심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모판을 했던 얘기죠. 그쵸, 모판을. 예. 크진 않지만 작게나마 해가지고 심나요? 그 모판. 그 모판으로 심습니다. 아, 그럼 논이 있나 보죠? 그 어린이집들이. 상자논을 조성을 해주고 상자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울에 저희가 지금 상자논 조성한 곳과 학교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100여 곳 예, 상자논이 조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모내기를 직접 다 해야 합니다. 예. 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렁이. 네. 예. 우렁이 좋습니까? 우렁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인 논우렁이 있고요. 논우렁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렁이 종류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제 지수우렁이도 말씀은 있고. 그 왕우렁이 농법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예. 거죠. 네. 환경부에서 처음에 2007년에 생태 교란종으로 등록을 하려다가 그때도 이제 다 등록은 못 하고 산업에서는 쓸 수 있게끔 생태 교란 2종 이렇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안 생태 한 게 교란 아니고. 2종이 그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렇죠. 되어 있기는 하나 단서가 붙어 있죠. 산업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인정을 한다. 산업에서 산업이란 농업도 산업이니까 그렇죠. 농업에서 우렁이를 활용해서 제초를 한다면 이것은 인정한다. 네. 그럼 만약에 그렇습니다. 산업용이 아니라면 그런 뭐 방제 대상이 되는 거인가요? 네. 자연 하천이나 자연 습지에 나가 있으면 그것은 제거 대상이죠. 제거 대상이 예, 되는 거고. 제거 대상이고 내수면 쪽에서 우렁이를 가지고 식용으로 저희 예. 우렁이 쌈밥에 들어가는 우렁이는 우리 게 아니고 그 왕우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우렁이를 가지고서 어찌 됐든 생산 산업에서 쓰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예. 크게는 이제 식용으로 하기 위한 것과 농업에서 잡초 제거를 위한 거 이 두 가지 경우는 지금 인정을 받고는 있으나 인정받고 있고. 단서가 있죠. 예. 또 이게 언제 교란이 될지 모르니 항상 염려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2년 조사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받는 곳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친환경 자조금위원회에서 2년 동안은 이제 지원을 해 주셨었고요. 그다음은 저희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의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있고요. 팀이 한 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논살림에서 하셨던 그 조사와 별도로 그쵸. 농촌진흥청에서도 네. 하고 있고 그럼 직접 조사하셨을 때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농업에서의 우렁이를 썼을 때 생태적으로 안전한가, 안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전한가가 아니라 안정성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농업에서 문제가 없는지, 소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문제란 이제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소량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미나리가 문제가 좀 있고요. 미나리도 먹는군요. 예, 그렇죠. 일단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모든 수초는 다 먹기 때문에 우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나리도 수초죠. 그러니 미나리광이 있는 곳들은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도 먹습니다. 피만 먹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양을 했을 때 벼들이 물 위로 많이 올라와져 있죠. 그래서 조금은 덜 먹히는데 분할할 때 옆에는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렁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는 크지는 않았고요. 피해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어떤 뭐 경제적인 피해까지 다다르지는 않는가 보죠. 우렁이를 넣었을 때 수확량을 봤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벽실을 직파하는 곳. 이곳은 벽실을 직파해놓고 우렁이를 바로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파 방법은 이렇게 물이 없을 때 직파종할 거 아닙니까? 논에다가. 물이 완벽하게 없지는 않고요. 그냥 물이 토양이 잠기지 않고 토양의 수분 함량을 함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축축하게. 정말 우리 습지 개념에 옛날에 농업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양법 생기기 전. 이 수분 함량이 없으면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벼가 발화하기 딱 적절한 정도의 수분이 들어가 있었을 때 우렁이가 이제 겨울을 나는 경우. 우렁이를 그때 넣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렁이는 5월 달에 방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겨울을 난 이런 우렁이들이 있었을 때 막 올라온 새싹들을 먹어 치우는 경우가 있죠. 그럼 직파 벼농사의 경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경우는 뭐 정말 피해가 크겠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 조건만 맞추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파할 논들은 추수가 끝난 10월 달부터 2월, 3월까지 완전히 바짝 말려주시면 논을 말리면 그러면 우렁이가 이제 우렁이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월동하느라고 30cm까지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10cm, 20cm, 30cm까지도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그렇죠. 월동을 이제 물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그렇군요. 물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네. 물 따라 들어가는데 30cm 이상을 몇 달간 말려버리면 얘네들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파를 하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은 완전히 말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물줄기라는 게 우리가 말리고 싶어서 말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말라 있었을 때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면 이제 피해가 커진 거죠. 그러면 직파하는 농민들은 우렁이를 퇴치 대상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직파하시는 분들은 퇴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잡초 제거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우렁이를 방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해는 겨울 동안에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던 때에는 이게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건조했던 시절은 조금 그런 좀 피해가 덜하고요. 좀 덜하고요. 그래서 이제 직파하시는 분들도 우렁이를 활용해서 제초를 하시는군요. 또 들어가서 직접 뽑기는 너무 버겁죠. 그렇죠. 네. 대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친환경에서는 약 90%가 우렁이를 활용해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행 그러면 우렁이 안 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행에서도 요즘은 제초제를 사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초제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모가 들어가기 전에 트랙터로 갈아줄 때 이때 한 번은 제초제를 하는데 중간에 제초제를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초제 한 번 넣고 그다음에 모내기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우렁이를 방사를 하면 제초제 넣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화학제를 쓰지 않는다는 본인
부담도 조금 가격이 적은 거죠. 저렴하다는 거는 제초제 약값보다 우렁이가 더 저렴합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제를 쓰려면 어찌 됐든 인력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동원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네. 우렁이는 예. 중간중간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퍼져 나갑니다. 음. 생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안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우렁이는 그냥 밖에서 한 뭐 잠깐 한 30분 정도만이면 한 2,000평은 넣어 주실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을 따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제초제 값이나 사실 우렁이 값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 제초제 가격과 우렁이 값은 같으나 인건비가 안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복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넣어놓으면 스스로 번식하면서. 그쵸. 딱 한 살아가니까. 번만 넣어주면 그게 예. 이제 추수 때까지 별 문제가 예.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직파하시는 분들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입장은 이미 지정을 했고 교란 2종이라고 그랬나? 2종인데 1종까지도 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예. 이번에는 그냥 산업에서 쓸 수 있도록까지는 만약 1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 없죠. 전혀 산업에서도 사용할 농업에서도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1종이 되지 않도록 막은 것은 이제 친환경 농민들께서 그렇죠. 원하셨기 그게 때문에 19년 10월 달에 공지가 됐었거든요. 19년 10월 달에 저는 그 공지를 받은 게 마감 그러니까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마감 3일 남겨놓고서 그 공지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업체들이 그때 그 공지란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을 교란 네. 일종으로 하겠다라는 그 공지에 대하여 의견 내시오. 네네 그 의견을 그 받는 소식을 기간이 한 예, 달이었는데 예, 딱 3일 남겨놓고 거의 끄트머리 마감 직전에 받으셨군요. 월요일 날까지였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공지를 하신 겁니다. 공지를 한 거라고요? 네, 환경부에서 환경부가. 그때서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자들도 다 퇴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아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날 저도 업무상 전화를 바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전화를 열었는데 10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그리고 열었더니 모든 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논살림 그런 거 하잖아. 우리 자료 좀 줘라고 의견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저희도 죄송한 얘기인데 2008년, 2009년도 우렁이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 사실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었었고 친환경농과 그다음에 뭐 관행론, 이 생물 분포차 이 정도 비교 분석하는 거를 중심으로 했었었지 우렁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저희도 또한 자료를 안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은 친환경 단체들의 다 한번 공지 제가 아는 데는 혹시라도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던 단체들은 다시 이런 거 공지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날 저희 팀은 바로 이제 친환경 농지하고 관행 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마을들 찾아서 이틀 동안 정말 정신없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예. 그 마감 직전에 조사를 나가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조사하고 일요일 날 오전까지 조사해서 그거 통계 자료 분석해가지고 왜냐하면 일요일 날 반론을 저녁에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하니까. 있어야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예. 정말 언론적인 얘기, 이론적인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네, 막 하시죠. 그렇게 쓰실 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예.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뭐 네네. 먹히나요, 그게? 그래서 논살림은 그래도 연구기관이었는데 싶어서 나가서 조사해서 예. 이틀 동안에 조사한 필지 6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더니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대응할 올렸더니 만큼의 어떤 소중한 자료가 나왔나 보죠? 퍼센트는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생태계의 퍼센트였는데요. 관행의 생태계와 예. 유기농의 생태계. 예. 그러니까 유기농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3개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친환경에서 우렁이 있는 곳의 생태계와 그다음에 관행에서도 우렁이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하고 그다음에 정말 완전 화학적인 관행. 제재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완전 관행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더니 관행에서는 종이 약 15종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생태계가.
수서 곤충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복원력이 정말 좋다니까요. 15종. 예, 그 정도는 왜냐하면 나왔다는 유기에서 이렇게 날아서 예. 특히 날아다니는 녀석들은 아, 네 날아다니는 녀석들은 언제고 그렇군요. 날아서 예. 상황만 되면 안락하거든요. 그래서 한 15종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 조사했을 중간 때 단계. 예, 관행인데 관행인데 그래도 우렁이가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약 2배 정도, 30종 정도가 30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재배는 6, 70종이 나온 거죠. 70종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저는 예. 그렇게 그 느껴졌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네. 환경부에다가 의견을 환경부에다가 제출하신 거예요. 의견 제출을 했죠.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경우 훨씬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우렁이가 밖에서의 생태계를 예. 뭐 조금 줄여주는 역할에 대해서 예. 되려 하천보다도 더 넓은 농지인 논이 예. 그 생태계를 유지한다면 예. 어떤 게 더 유리할 건가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던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말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친환경 자조금위원회에서 비용 받아가지고 생태 조사할 때는 논만 조사한 게 아니라 하천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서 예. 정말 어떤 역할을 하나 예. 문제가 되나 예. 저희가 그러니까 조사 논에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거의 안 논에 되는데, 있는 건 그죠? 문제가 전혀 네, 없습니다. 안 되는데 여기 직파가 아니라면 뭐 그쵸, 크게 그쵸.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예. 문제시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논 밖으로 나가서 나갔을 때 하천에서 하천 생태계를 교란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하천에 이제 생태계를 교란도 하고 특별한 식생이 있었을 때 예. 그걸 다 먹어서 없애가지고 혹시 멸종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죠. 사실은 관찰된 바는 없지만 그런 우려. 그런 우려가 바가 세계적으로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왕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인 건 맞습니다. 일본만도 어떤 예가 있나요? 그렇고요.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메아마름이 아마 멸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근데 식물종이 예, 이제 예, 멸종돼서 그래서 이제 우렁이 때문에. 우렁이라고 딱 판전 지을 수는 좀 없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드는 게 그러니까요. 농업 방식의 변화로 그러니까요. 문제가 더 있었던 예. 게 컸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메아마름이 멸종됐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메아마름이 지금 강화도 쪽 예. 이쪽에 메아마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멸종됐다 예. 이렇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예, 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거 우리 논에 많은데 아예 없어졌어요. 아니 많다니까요. 없을 건데요. 쟤는 5월달에 꽃이 피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예, 논에 예, 5월달에 예. 꽃 펴요. 예, 이래서 예. 가서 봤더니 아직 그거였어요? 존재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 논과 그 주변 일대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야 되죠. 예. 실질적으로. 근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안 생산하셔야 되거든요. 되니까 아마 추진하기는 어려우셨을 거고. 자, 어쨌든 환경부는 식물종을 일부 멸종시킬 우려가 있다. 뭐 핵심은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자연 생태 조사 그래서 하천 주변의 식생의 변화도를 조사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식생에는 큰 문제를 못 문제가 일으키고 없다.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보이는 거지 진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눈 밖에 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렁이를 방사를 해서 오염을 덜 시킨 만큼 예. 생태계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엇이 더 예. 문제인가? 그래서 안정성 조사라고 했었던 거예요. 생태적으로 안정하게 얘가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 아니에요. 그렇죠. 복원력이 있단 말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보일지라도 이것이 다시 생태계 전체에서는 회복 시스템을 가동해서 네. 이 그 뭡니까 어떤 문제가 된 것이 다시 상처가 이렇게 아물고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생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렁이의 논쟁이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렁이는 천적이 많은데 맞습니다. 천적이 그걸 컨트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종들은 뭐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뭐 거북이 이상한 거북이가 네, 막 네. 싸그리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지금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우렁이는 천적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새도 먹고 너구리도 먹고 그쵸. 쪽제비도 먹고 네. 엄청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연 생태계로 가면 갈수록 우렁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껍질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거기까지 떠나온 그 흔적은 많아요. 예. 근데 우렁이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알들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눈에 어, 확인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런 우렁이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백로나 새들이 많아. 여지없이 예.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면 다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그 자체들도 사실은 예. 될 수 있는 한 짝짓기 해서 알을 부착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예. 물속에서 밖을 못 나오는 거죠. 네. 잡아먹힐까봐 네. 천적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커다란 문제점을 아직은 못 발견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외국에선 이게 사과우렁이에요. 사과우렁이 과거든요. 예. 우렁이가 애플 저희 주먹만 하거든요. 예, 엄청 크죠. 노래가 외국은 더 커요. 외국은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정말. 근데 저희는 한 요만하죠. 끼 한 끼 식사 되겠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사과 중에서 왜 옛날 조그만한 사과 예, 있잖아요. 그 애기 아고비 사과라고 사과보다- 있어요. 예, 그 그쵸, 야생 그쵸. 사과. 예, 예. 그 정도 예. 크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다른 거죠. 아, 같은 종인데 예, 우리나라에만 오면 작아집니다. 작아지는구나. 예, 아. 그래서 우리 기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예, 예.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듯해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면에 우렁이가 뭐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우려된다고 해서 이걸 금지시키고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 더 문제가 크죠. 문제가 더 크겠죠. 이 제초제 사실 노는 물이잖아요. 예. 물은 흐르는 거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이라도 제초제 뿌려놓고 당연히 제초 성분이 없을 때까지 물 잘 가둔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우리 구조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이게 없죠. 빠져나가서 예. 하천으로 흘러나가면 대략 하천 주변에 있는 식생들은 다 제초해버리는. 그래서 예. 사실 저희가 논둑 지나가다가도 지나가면서 눈만 보고도 저 관행이고 저건 친환경이고 보이는 예. 게 바로 그 논둑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개울만 보셔도 네, 논둑은 대충 보면 쉽죠. 논둑은 네, 이제 네. 제초제를 치면 그 개울만 색이 봐도 바뀌니까. 대충 보입니다. 겨울에서도 그게 관찰이 된다. 개울가에 이렇게 그럴 것 누렇게 같아요. 되어 네. 있으면 관행이 많은 지역이어서 물이 예. 떠내려 왔구나 이게 이게 보이거든요. 개울들 보면 이제 막 그런 종들이 수국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달개비 같은 거? 네네. 뭐 이런 거 수국이 있는데 그게 위에 논에서 제초제 뿌리면 이제 이렇게 조금 그 밑에 와서 보면 누리끼리해지죠. 누리끼리해지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일 수 예. 있잖아요. 뭐 맞아요. 물달개비 같은 경우는 하천에는 잘 사실 안 살고 이 슬러지가 조금 쌓인 곳에 고마리나 이런 종류가 엄청 고마리. 사는데 이 고마리가 예쁘게 꽃이 피었다가도 느리팅팅해질 때가 보이거든요. 예. 위에서 제초제물이 넘쳤구나. 근데 이제 보이는 식물뿐이 아니잖아요. 제초제 물이 닿는 곳은 뭐 식물뿐이 아니라 동물, 곤충, 그쵸. 나중에 사람이 먹는 용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하천에도 생태계가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예. 하천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는 하천에 가서 이렇게 바위를 들썩여서 보면 하루살이 종류들이 다양하게 예. 날도래랄지 뭐 강도래랄지 이런 종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 친구들마저도 보기가 쉽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보는 단편적인 모습과 농림과 환경을 같이 오고 가면서 보고 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곡에서 만들어진 게 산에 논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하천으로 나왔을 때 이 유기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인 거죠. 결국은 뭐 이 상류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논에서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다시 강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류란 논이죠. 뭐. 네네. 그쵸. 논이 가장 높은 데에 있으면서 이물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계곡의 시작 지점들에 보면은 다랭이 논들이 다 네. 있어서 그렇죠. 다랭이 논이 사실 고산 습지의 역할을 다 하고 예.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그 다랭이 논들이 많이 이제 휴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온도 아니고 휴경으로 돼 있어서 물이 빠져서 예. 산의 계곡에 물이 말라가는 그런 예. 상황을 예. 유발하고 있죠.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우렁이 얘기 많이 했는데 좋아요. 우렁이가 앞으로도 또 문제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그렇죠. 뭐 지금 마무리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아마 경계의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결국은 유기농업하는 친환경 농업하는 이 농민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서 이제 관행 농업하시는 분들도 제초제 대신 네. 우렁이를 쓴다고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에서보다 더 많이 씁니다. 아, 친환경이 제가 아까 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3만 헥타르가 우렁이를 지금 방사하고 있고요. 관행에서는 62만 헥타르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보다도 관행에서 더 우렁이를 많네. 더 많이 예.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표가 우렁이 예. 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전엔 때문에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겠네요. 상표를 등록하기 지금은 위해서도 그렇게 쓰고 다른 계십니다. 농약은 쓰지만 제초제는 안 쓰고 우렁이를 넣었다. 그럼 그렇죠. 우렁이 쌀이라고 네, 할 쓸 수가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것들이 예. 생각보다 좋은 많습니다. 정보입니다. 속을 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친환경 쌀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생물을 방사를 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예. 있고요. 관행이지만 그 생물이 예. 특별하게 그 땅에 잘 맞아서 예. 서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도 약간 그런 성향을 관행 갖고 농업하는 있거든요. 곳에서도 나타납니까? 긴꼬리 투구새우는 이모작 하는 데서는 100% 나타납니다. 아, 예, 겨울에 바짝 물을 말리는 곳들이 긴꼬리 투구새우가 오히려 네, 더 인산 성분만 없으면 인산하고 나타납니다. 관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꼬리 투구새우 나오면 친환경이다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겨울 동안에 양파나 예. 마늘 재배했던 지역들이 긴꼬리 투구새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긴꼬리 물을 완전히 투구새우가 말리니까. 네, 완전히 말려서 이 긴꼬리 투구새가 원래 사막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막형이어서 물이 한때 말랐다 물이 들어오면 급속하게 바로 번식하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말랐다가 사질토해야지 됩니다. 습지가 됐다가 말랐다가 습지가 됐다가. 네, 점토질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 그걸 몰라서 저희는 친환경에서 예, 나타났다라고. 그냥 농약 안 뿌리면 나타난다.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했다. 아,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 맞아요. 꼭 유기농업을 안 하더라도 친환경이 네, 아니더라도 네, 네.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도 생태계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예. 친환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예. 생태농업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더 쓰고 싶어하는 예. 상황인데요.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약을 치는 예. 방법, 비료를 주는 방법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자기 논에 맞춰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긴꼬리 투구새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 시절에는 절대 아무것도 화학제제를 하지 않고 스스로가 예,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나루토 긴꼬리 투구새우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지역을 가서 보면 예, 투구새우 나온 시절은 좀 조심하시는군요. 스스로가. 조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인정 받으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그렇다고 인증서가 없어도 생각합니다. 친환경 인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환경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고 그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업 아닌 곳이 너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네. 예, 이게 또 확산되는 게 결국 친환경 농업에도 더 좋을 텐데요. 개념이 확산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뭐 인증서를 받을 만큼은 안 되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결국 친환경 농업 그 중에서도 유기농업이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옛날의 농업 방식을 그대로 조금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관행이지만
그곳에 가면 생태계가 좋습니다. 예. 특이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금개구리 같은 경우도 멸종위기 2종이었다 1종까지 올라갔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사실 금개구리를 이렇게 저희가 잡으면 3천만 원 벌금을 낼 정도로 그 개구리를 잡으면 잡아갖고 오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 멸종위기종들은 잡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일단은 멸종 위기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쵸. 모르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금개구리는 잡지 마라. 네. 이 황금색이 좀 나눠보죠. 옆에 줄무늬가 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알겠습니다. 참개구리 같은데 줄은 세 개가 아닌데 왠지 밝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요. 옆줄이 완벽하게 노란색입니다. 있고 이게 좀 금색처럼 이렇게 네네네네. 돼 있는 거는 잡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이 산란 시기예요. 예. 이 산란 시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간 물때기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쳐서 애가 멸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습이 없어지니까 알 낳을 네. 곳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런 거죠. 알을 낳았는데 말려버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 그 다음에 알 낳은 애가 줄어들었는데 또 그나마 조금 낳았더니 또 말린 거죠. 그래서 없어진 케이스인데 다행히도 옛날에 둔벙이랄지 예. 아니면 또랑이라고 해가지고 토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자간 수로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토경 수로를 그대로 예.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이런 지역은 가면 관행인데도 보면 예. 금개구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어쨌든 계속 보존이 돼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럼 걔네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산란할 네. 테니까. 걔네들은 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알 낳을 때 되면 예.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 찾아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가면 그동안 저희 친환경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금개구리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친환경을 물이군요, 결국. 예, 결국은 물은 생명을 시작시키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그 물 보존을 잘 했던 곳들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온실가스 메탄 그 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중간 물떼기 그 많이 권장하거든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저희 생물 다양성하고 중간 물떼기가 굉장한 딜레마예요. 예. 중간 물떼기라면 메탄을 좀 줄인다. 예. 사실 이제 어찌 됐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줘서 예. 그걸 좀 줄이자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예. 근데 물이 빠지면 예. 논 안에 있는 생태계는 다 죽죠. 그렇죠. 덕분에 수생 생태계는 완전히 깨지죠. 양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곡에는 많은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그렇군요. 알곡은 좋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많이 수소 생태계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경수로나 예. 둔벙이에요. 답이 그거네요. 옛날에는 둔벙을 상류 지적에다 해놨다가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뺏어 그렇죠. 쓰고자 둔벙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예. 저희는 거꾸로 하류에다가 만들어서 예. 얘네들이 잠깐 물을 뺐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떼기를 했었을 땐 수로에도 물이 말라 있잖아요. 예. 물이 그냥 같이 빠지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는 의미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둔벙이 있었던 예. 지역 둔벙 지하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예. 자체 순환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순환이 아니라 지하에서의 물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환 구조에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조그만하게 둔벙을 다시 복원하는 시스템이 예.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도 되는데 만약 그 얘기를 해줄 분이 그 마을에 없다. 예. 그랬을 때는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가서 보면 둔벙 자리는 안 익어 있습니다. 밑에서 냉수가 올라왔던 그 기운 때문에 벼가 아직 파래. 푸른 청춘이에요. 딱 그 지역에 정말 거기를 많이도 않고 둔벙으로 복원해야 50cm만 파면 물 나옵니다. 벼뿌리가 30에서 50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이 다 노랗게 익었는데 요 자리가 새파래. 예. 그 자리 거긴 파면 둔벙 자리. 둔벙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을 따로 가두지 않아도 알아서 갖춰져 있습니다. 순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둔벙 이거 복원해야 돼요, 진짜. 네. 둔벙은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세계 유산 저희도 등록됐나요, 혹시? 등록이 농업문화에서? 고성 쪽에서 되어 있죠. 그냥 고성만. 네. 저는 그냥 그 자체 둔벙이라고 하는 그랬으면 개념을 좋겠습니다. 네. 둔벙이라는 개념을 세계 유산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중요 문화유산 중에 농업문화유산에서 이 수리 쪽으로 등재돼 있는 곳이 크게 예. 세 곳이잖아요. 예. 의성에 있는 전통 수리다. 예. 거기는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충분히 가두니까 예. 마늘을 심고도 충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의성 마늘이 그 옛날부터 유명할 수 그렇군요. 있었던 게 예, 예. 수리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리가 조건이 없었으면은 예. 아마 마늘 안 심었을 거예요. 마늘보다도 벼가 옛날엔 주식이었기 주식이니까. 때문에 예. 먹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근데 마늘 캐내고 거기 물 딱 터서 바로 물 댈 수 있는 여건이 그러네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성에 그 전통 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진에 있는 연방죽이 있죠. 연방죽. 예, 거기는 이제 사실은 수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해자 역할을 하게끔 수로를 예. 그러니까 방죽과 방죽 사이를 수로를 깊게 파서 그게 해자 역할.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 해자고 성 둘레로 이렇게 그쵸 파는 그 그쵸. 해자. 네. 근데 우리 농민들은 그걸 그 물을 퍼서 예. 농사를 짓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이중의 구조를 썼던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청산도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잘 등재돼 모르는데요, 있죠. 저 청산도. 네. 예, 한번 아무튼 꼭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가보고 싶어요. 예. 매우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온돌 구들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기. 네네. 그래서 아, 이제 거기는 이제 지하수를 활용하는 농사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다 오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예, 예. 그 물을 따뜻하게 돌리려고 쇳대를 다시 놓고 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수리 구조들이 수리 구조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매우 과학적이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생태학적으로도 아주 생태도 즐거움하고 다양합니다. 배울 그러니까 게 많아요. 어떤 수리 구조를 따졌느냐에 따라서 수리 구조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태계도 달라요. 예. 그래서 청산도는 예. 논에서 가재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저기 지난주에 저희 10주년 행사할 때 오셨었죠. 그때 네. 보셨죠? 그 기조 강연하는 거. 농업 생태학. 저 그거 보면서 네. 사실은 우리 걸 좀 아셨더라면 제대로 하실 것 같다. 우리는 네. 그냥 정말 자연농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관행만 하셔도 논에 다른 생태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작이에요, 저희는 이미. 예. 그분 이제 뭐 그렇지. 혼작을 해야 한다, 막 이게 설득하느라고 힘드셨는데 저희는 그냥 저절로. 단작으로만 계속 짓는다고 예. 착각들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논 안에는 600여 종의 생물이 같이 살아요. 예. 걔네들이 같이 혼작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 농업이에요. 예.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순간 생태 농업이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논농업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농업 생태학적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나가야겠죠. 예. 자, 논 생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연천에서 뭐 하죠? 네, 올해 이제 제 3회예요. 예. 1회, 2회는 홍성에서 했습니다. 두 번을 무엇을 연속해서 하였습니까?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라고 해서 예. 했는데 사실 그 앞에 농업을 붙이냐 안 붙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예.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을 붙이지 말자. 아, 농업도 자연의 일부로 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라고 해서 이제 올해가 3회차입니다. 예. 1, 2회까지는 홍성에서 홍성이 유기농 특구다 보니까 생태계가 사실 조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확산하는 차원에서 1, 2회 때까지는 홍성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예. 연천 거기가 남계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남계리. 군남면 남계리인데 그게 임진강하고 임진왜로.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부채꼴로 만나는 아, 지점이에요. 그러면 진짜 생물 다양성 끝내주네. 네, 생물 다양성이 끝내준다기보다는 고립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고립이 됐어요. 제가 저기 유전자를 위해서라도 거기 수로를 좀 덮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수로를 덮으면 수로 물이 이제 뭐 찌꺼기랄지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이라도 조금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라도 양서류들이 그러니까 이동할 수 물이 있는 공간. 흐르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서 다리를 만들어. 네, 다리를 조금 더 이동 통로를 좀 더 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수로는 있습니다. 어떤 그 콘크리트로 돼 있나요? 네,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연천군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양서류들 생태 예. 터널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생태 예. 사다리 뭐 이렇게 놔서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예. 그걸로는 예. 사실은 좀 충분히 더 어렵고요. 많이. 예,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채꼴 사이에 딱 갇혀 있습니다. 유전자가 정말 거기에 얘를 더 교류를 해야 네, 계속 이제 이 그쵸. 바뀌는 훨씬 환경에 더. 적응하고 또 이렇게 좋은 종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기회가 없는 거군요. 예, 거기에 수원 청개구리라고 수원에서 처음 발견돼서 수원 청개구리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행사장이 수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개구리 이름이 이제 수원 개구리고 네, 개구리 이름이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마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마음이라고. 예. 마음이 기르는 농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수원 청개구리를 마음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상표 이름을 처음부터 수원 청개구리를 붙이시죠?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마음이라고만 이제 그러시던데 수원 청개구리라고 하면 수원이 홍보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기르는 농부를 상표로 갖고 계신 임진여울 영농조합에서 이번에는 진행을 예. 하는데요. 그곳에 생태 멸종 위기 1종만도 7, 8종이 살아요. 근데 저희가 6월 17일 날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6월 17일 날 가서 볼 수 있는 멸종 위기 1종이 그날 볼 수 있는 수 게 있습니까? 3-4가지는 봅니다. 3-4가지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거기는 금개구리가 그냥 발에 치거든요. 예. 어느 날 노드킬 당해서 보면 금개구리가 죽어져. 멸종 있는. 위기적인데 네. 거기서도 잡으면 안 되죠. 그쵸. 거기서도 잡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수원 청개구리가 있고 뜸부기가 있고. 뜸부기. 네. 뜸부기를 논에서 뜸부기를 볼 수 있어요? 네. 논둑에다가 이렇게 알 낳고 이렇게 품고 예. 앉아 있습니다. 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네, 갖고 야. 다른 때는 못 보는데 알 품고 있을 때는 보입니다. 그 이제 도망 못 가니까.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찌 됐든 새끼 보호를 새끼를 해야 지키느라. 되니까 사람이 옆에 가도 못 날아가고 이렇게 예. 있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으신 분들이 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걔네들 찾겠다고 줄을 쳐갖고 이렇게 훑으면 걔네들 목에 딱 걸리고 아이고. 그때는 날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 파악한 다음에 알 찍으신 분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뜸부기도 저 위기종? 네. 예. 거기 뜸부기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세 종류 정도는 그날 예.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뜸부기가 알을 품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약 20m 전방까지 못 가게 저희가 통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청개구리는 4월 달부터 나와서 뛰어다닌 거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 연천 임진여울 영농조합에서 하는 제3회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후딱 시간이 지나갔어요. 논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우렁이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또 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주식이 쌀이잖아요. 예. 몇천 년 동안 먹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타나미로 따지면 1만 5천 년인데 과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우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가와지 벽신 5천 년 전 쌀부터는 5천 년 동안 저희가 쌀을 먹었다라고 충분히 이제 근거 자료가 남아 있기 우리 때문에 DNA가 그냥 쌀이야. 그쵸. 네. 사실은 주식인데요. 5천 년 동안 먹으면서 쌀에 문제가 있었어도 거기에 맞춰졌을 것 같아서 그렇죠. 쌀을 먹고 그 누구도 알레르기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네. 쌀의 혼합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인 쌀이 나오는 공간이 바로 논인데 논이 습지가 아니었던 땅은 예. 논을 만들 수도 없어요. 물이 빠져서 습지였기 때문에 논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수서 생태계예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태계가 사는 게 바로 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정말 밥 한 공기면은 정말 50cm, 2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생태 조사를 해보면은 뭐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개구리 50cm, 한 종류. 20cm란 요만큼에서 밥 한 공이 나온다는 그쵸. 말씀인 벼 거죠? 세 폭이면 밥 한 예. 공기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에 그 면적에 살고 있는 개구리만도 35마리.
한꺼번에 면적에. 살지 않습니다, 아, 절대. 네. 네, 처음에 논갈이 하려고 봄에 물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와서 낳는 게 이제 산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요. 그다음에 도롱뇽 와서 알 낳고 물두꺼비 와서 알 낳고 그다음에 요즘 무당개구리 와서 알 낳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고요. 이제 모내기 하고 나면 참개구리 들어오죠. 그리고 나면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는 게 맹꽁이. 맹꽁이도 오고. 네, 청개구리. 그래서 한 열 몇 종류가 한 번에 와서 그곳에 세네 마리 정도가 10종류 이상들이 와서 살고 가기 때문에 1년에 기본적으로 35마리가 산다. 그러니까 양서류만 해도 그 정도. 예, 밥 한 공기에 개구리만 35마리.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올챙이 35마리 밥 공기에다 딱 담아 보면 아유. 3분의 1 공기 찰 거예요. 아, 그 좀 혐오스러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 도움 없으면 어쨌든 저희가 밥을 그렇죠. 못 먹죠. 그 밥이 어떻게 생산됐느냐. 예. 얘네들이 같이 생산한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밥 한 공기 나오는 공간에 실지렁이 개체수만 세도 한 번에 가서 세면 한 500마리 정도 나옵니다. 이 500마리. 친구들 도움 없이는 저희 밥 못 먹습니다. 예. 이 친구들 도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간이 논이고 협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협작. 예. 혼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네, 맞아요. 수확할 협- 작물을 여러 개 심는 걸 맞습니다. 혼작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지은 게 바로 쌀이기 때문에 예. 쌀만큼은 다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천적이 먼저 발생이 되려면 우리는 습지가 천적이 습지 안에 다 있거든요. 예. 예, 뭐 요즘 진딧물 때문에 고생들하는 도시농업 하신 분들 뭐 무당벌레 고민하시는데 잠자리가 한 마리 날면 무당벌레보다 훨씬 더 많이 아, 그래요? 먹어줍니다. 잠자리는 잠자리는 다 논에서 습지에 삽니다. 산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습지가 먼저 복원이 되어야 예. 다른 유기재배 생태농업도 복원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습지 농업이 이렇게 복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쌀, 생태농업으로 지은 쌀을 예. 구매하셔서 드시는 게 저희 몸도 예. 좋고 예. 네 자연에도 좋고 예.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 있죠.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농담 진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요 시계 설명 또 해야죠. 기후 시계 보이시죠? 지금 우리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를 초과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지금 6년하고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고 어떻게든 이 기간 중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담 진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